구내식당에서 밥을 뜨려던 순간 숟가락 손잡이에 일자 흠집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흠집은 제가 40년 전에 직접 새긴 표시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가족이 아직 살아있다고.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항상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한국빈입니다. 올해 68. 사람들은 저를 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한빛식당 전국 48개 지점을 가진 외식 체인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집은 텅 비어 있습니다. 거실 소파도 주방 식탁도 침대 옆자리도 전부 빈자리입니다. 아내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키운 자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똑같이 살았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본사로 출근하고 서류를 보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드는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돈밖에 모른다고, 사람보다 숫자를 더 아낀다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비서실에서 서류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후원 아동 결연 프로그램 제안서였습니다. 비서실장 최진혁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기업 이미지 개선용입니다. 요즘 사회 공헌 안 하면 욕먹습니다. 저는 그냥 사인했습니다. 돈 몇백 나가는 거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석 달 뒤였습니다. 재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아이가 회장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왜 나를 만나려는 겁니까? 재단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서요. 아이가 궁금해합니다. 편지? 저는 그런 거 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마 비서실에서 처리했겠죠. 딱 한 번만 만나겠습니다. 약속 장소는 본사 근처 카페였습니다. 오후 3시 정각 문이 열렸고 재단 직원과 함께 작은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7살쯤 돼 보였습니다. 키는 작고 마른 편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재단 직원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박지훈 군입니다. 아이가 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앉아. 아이는 의자에 앉았지만 몸을 웅크렸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렸고 눈은 여전히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재단 직원이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말수가 적지만 착한 아이예요. 고아원에서도 선생님들 말 잘 듣고요. 고아원,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도 나처럼 혼자구나.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카페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커피 향도 사람들 목소리도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까만 눈동자, 살짝 내려간 눈꼬리, 또렷한 쌍꺼풀, 그 눈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40년 전 제가 매일 아침 마주치던 여자, 신림동 단칸방에서 함께 살던 여자, 시장에서 1,000원짜리 숟가락을 사서 우리 거 표시하자며 못으로 흠집을 새기던 여자, 제가 평생 잊지 못한 여자, 아이 눈이 서연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재단 직원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너 뭐 좋아하니? 아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된장찌개요. 된장찌개? 네. 할머니가 끓여주셨어요. 할머니, 아이에게 할머니가 있었나 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니? 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재단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친모 박미영 씨가 일찍 돌아가셔서요. 할머니가 키우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친모 박미영.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서 서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신림동 단칸방, 26살 때였습니다. 저는 작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고 서연은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말했습니다. 비나, 우리 숟가락 사자. 숟가락? 응, 우리 집 숟가락 2개만. 우리는 시장에서 1,000원짜리 스테인리스 숟가락
2개를 샀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거 표시하자. 저는 못을 가져와서 손잡이 끝에 일자 흠집을 새겼습니다. 하나, 둘, 2개 다. 서연이 웃었습니다. 이제 이 숟가락은 세상에 단 2개뿐이야. 그런데 6개월 뒤 서연이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짐도 안 두고 숟가락 하나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시장을, 동네를, 서울 전체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없었습니다. 1년을 찾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 하나는 창고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런데 40년 만에 그 눈동자를 다시 봤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재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재단 직원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지훈이도 회장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후마다 저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저도 아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아이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뭐 그렸는데? 집이요. 마당 있는 집. 마당? 네. 강아지도 그렸어요. 아이는 마당 있는 집을 꿈꿨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사는 집을.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혼자다. 나처럼. 석 달째 되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네.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회사 식당 가자. 본사 구내식당은 직원들도 자주 찾는 곳이었습니다. 메뉴는 간단했지만 맛은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된장찌개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아이는 들뜬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든 숟가락 손잡이 끝에 일자 흠집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저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다시 봤습니다. 흠집은 선명했습니다. 못으로 새긴 자국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40년 전에 새긴 표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아, 숟가락 잠깐만 볼래? 아이가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일자 흠집, 깊이, 각도, 위치까지 똑같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이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쌓인 상자들 속에서 낡은 종이 박스를 꺼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숟가락 하나가 있었습니다. 일자 흠집이 선명한 숟가락. 저는 숟가락을 꺼내서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40년 동안 아무도 만지지 않은 차가움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신림동 단칸방 앞에서 찍은 사진. 서연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이는 서연의 손자다. 내 손자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비서실장 최진혁을 불렀습니다. 진혁아, 박지훈 기록 전부 가져와. 최진혁이 물었습니다. 기록이요? 어떤 기록 말씀이신지. 출생 기록, 고아원 입소 경위, 친모 정보, 전부 빠진 거 없이. 최진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뒤 서류가 왔습니다. A사 용지 20장 정도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 기본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박지훈, 생년월일 2017년 3월 12일, 출생지 부산광역시, 친모 박미영 1990년생, 2020년 사망, 친부 미상. 그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친모 박미영의 정보가 나왔습니다. 출생지 경상남도 진주시, 최종 학력 고졸, 사망 원인 교통사고. 진주시. 제 손이 멈췄습니다. 서연의 고향이 진주였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박미영은 지훈을 낳고 혼자 키우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친정어머니가 지훈을 키웠지만 할머니마저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아이는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박미영은 서연의 딸이다. 지훈은 서연의 손자다. 내 손자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노크도 없이 부회장 한성민이 들어왔습니다. 48살. 제가 15년 전에 영입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영 능력은 뛰어났지만 사람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한성민이 제 책상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저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성민을 바라봤습니다. 한성민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이 과도합니다. 내가 뭘 하든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한성민이 웃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흔들리면 시장은 상속부터 봅니다. 주가가 요동칩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상속 구조를 바꾸면 누가 제일 손해인지 아시죠? 저는 한성민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인간은 회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거였습니다. 나가, 회장님, 나가라고. 한성민은 잠시 서 있다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그날 밤 저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위스키 한 잔, 두 잔, 세 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40년 전 신림동, 저는 26이었습니다. 주방 보조로 일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미래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을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서연을 만났습니다. 서연은 채소 장사를 했습니다. 아침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좌판을 펼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배추 얼마예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1,000원이요. 비싸네요. 그럼 안 사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배추를 샀습니다. 다음 날도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갔습니다. 일주일 뒤 서연이 물었습니다. 손님, 왜 자꾸 오세요? 배추가 맛있어서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거짓말, 진짜예요. 한 달 뒤 저는 고백했습니다. 저 좋아합니다.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한 달 동안 준비했어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그렇게 만났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6개월 뒤 우리는 신림동 단칸방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방은 작았고 화장실은 공동이었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웠지만 우리는 괜찮았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비나, 우리 숟가락 사자. 왜요? 우리 집 숟가락, 우리만의 숟가락. 우리는 시장에서 1,000원짜리 숟가락 2개를 샀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표시하자. 저는 못을 가져와서 손잡이 끝에 일자 흠집을 새겼습니다. 하나, 둘. 서연이 숟가락을 들어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건 세상에 단 2개뿐이야. 너 거, 나 거. 우리는 그 숟가락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라면, 뭘 먹든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연이 말했습니다. 비나, 나 고향 다녀올게. 왜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대. 그럼 같이 갈까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서연은 그렇게 진주로 갔습니다. 일주일이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서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2주일, 한 달, 2달,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진주로 찾아갔습니다. 서연이 말했던 주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없었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 주소였습니다. 저는 시장을, 동네를, 진주 전체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없었습니다. 1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단칸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숟가락 하나만 식탁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일자 흠집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없다. 저는 숟가락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사랑 같은 거 하지 말자. 그 뒤로 저는 일만 했습니다. 주방 보조에서 주방장이 됐고 주방장에서 점장이 됐고 점장에서 사장이 됐습니다. 35에 작은 식당을 열었고 40에 체인을 시작했고 50에 상장했습니다. 돈이 생겼고 명예가 생겼고 권력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없었습니다. 40살 때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1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이구나. 그런데 40년 만에 서연의 눈동자를 다시 봤습니다. 박지훈이라는 이름의 아이에게서 저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 다음 날 저는 전문조사 업체에 의뢰했습니다. 박미영과 김서연의 관계를 확인해 주세요. 일주일 뒤 보고서가 왔습니다. 김서연 1960년생은 1989년 박미영을 출산. 출생 신고는
친정어머니 명의로 처리, 김서연은 출산 직후 행방불명, 박미영은 할머니 손에 자람.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임신했었다. 그래서 떠났구나. 그리고 또 깨달았습니다. 박미영은 서연의 딸이다. 그럼 아버지는 누구인가? 저는 계산했습니다. 1989년 출생, 서연이 떠난 게 1988년 가을, 시기가 맞았습니다. 박미영의 아버지는 저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딸이 있었습니다. 모르고 살았지만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살아 있었습니다. 박지훈, 제 손자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이마를 대고 오래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서 이젠 울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훈을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가 아니라 공원이었습니다. 지훈이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내 손자다. 서연의 손자다. 내가 지켜야 할 아이다. 지훈이 그네에서 내려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재미있어요. 그래, 네, 오늘 진짜 재미있어요. 저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지훈아, 회장님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될까? 네, 무슨 이름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아버지요? 응, 할아버지라고 불러줄래?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단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훈이 지켜줄게. 지훈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혼자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혼자 아니야.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 싸움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다음 날 이사회 긴급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이사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성민이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한성민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앉으십시오. 저는 앉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사 한 명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최근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무슨 판단? 고아 한 명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이고 계십니다. 회사 자금으로 사적 조사를 진행하셨고 상속 구조 변경까지 검토 중이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저는 한성민을 봤습니다. 한성민이 빙긋 웃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손자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DNA 검사를 하면 됩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한성민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검사는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무슨 하자? 회장님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검사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다시 하면 되잖습니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한성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정상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뭐라고? 60대 후반의 독거 남성이 갑자기 혈육이라 주장하며 집착하는 패턴은 의학적으로 우려되는 증상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봐, 한성민, 지금 뭐 하는 거야? 한성민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과 회사를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한국빈 회장 경영권 6개월 정지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사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 넷, 반대 하나, 가결.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빙빙 돌았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빼앗겼구나. 이제 아이까지 빼앗기겠구나.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후원이 중단됐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한빛식당 본사에서 후원 중단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훈이를 다시 위탁 가정으로 보내야 합니다. 언제요? 이번 주 안으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성민이 움직였습니다. 아이를 인질로 잡은 겁니다. 저는 재단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하면 안 됩니까? 회장님, 규정상 어렵습니다. 이미 위탁 가정이 배정됐습니다. 어디입니까? 주소 알려주세요. 재단 직원이 망설이다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강서구 낡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오후 2시 아파트는 오래됐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3층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피곤한 눈빛. 누구세요? 박지훈 때문에 왔습니다. 여자가 문을 더 열었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집 안은 좁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아이 신발이 두어 켤레 있었고 벽에는 낙서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우리 집 아이예요. 재단에서 위탁 보냈어요. 언제요? 어제요. 적응 잘하고 있어요. 저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지훈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 갔어요. 3시쯤 오는데. 저는 여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훈이를 제가 데려가고 싶습니다. 여자가 웃었습니다. 안 돼요. 왜요? 지훈이는 이제 우리 집 아이예요. 지원금도 나오고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얼마면 됩니까? 여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얼마를 드리면 지훈이를 보낼 수 있습니까? 여자가 팔짱을 꼈습니다. 1억이요. 1억? 네. 현금으로요. 흔적 남기면 안 되잖아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요? 네. 사흘 안에 준비하겠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1억. 평생 모은 돈이 아니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다시 혼자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집을 담보로 1억을 대출받았습니다.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돈가방에 넣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다시 그 아파트로 갔습니다. 돈가방을 들고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돈가방을 보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여자가 돈을 세었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10분쯤 지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요. 지훈이 부르세요. 여자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훈아, 나와.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나왔습니다.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저를 보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집에 가자. 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 여기 있기 싫어요. 알아. 이제 안 와도 돼. 우리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지훈이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차에 태우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진짜 할아버지 손자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도요? 엄마는 할아버지 딸이었어. 지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요? 응, 할아버지가 몰랐어. 미안해. 지훈이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저는 아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큰 집이었습니다. 방도 많았고 거실도 넓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훈이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와, 진짜 크다. 이제 여기가 지훈이 집이야. 제 방도 있어요? 응, 2층에 방 하나 골라. 지훈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아이 발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사람 소리가 나는구나. 그날 밤 저는 지훈이 방에 이불을 깔아줬습니다. 지훈이 누우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옆에 있어줘요. 응,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지훈이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 있으니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 서연의 손자, 내 손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키겠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가처분 신청서였습니다. 신청인 한성민, 피신청인 한국빈. 내용: 한국빈은 비정상적 정신 상태에서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인수했으며 정신 감정이 필요함. 저는 서류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성민이 또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법원 출석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틀 뒤 오전 10시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상대는 정신 감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왜요? 회장님, 나이, 독거 상태, 갑작스러운 집착 패턴, 이 세 가지만으로도 법원은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DNA 검사를 다시 하십시오. 법원 지정 병원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뒤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빈 씨,
박지훈 군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지훈은 제 손자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DNA 검사를 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습니다. 이 검사는 사설기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성민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한국빈 씨는 현재 정상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경영권도 정지된 상태입니다.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한국빈 씨, 왜 박지훈 군이 손자라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숟가락 이야기를 해야 할까? 서연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믿지 않을 거라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검사하겠습니다. 법원 지정 병원에서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박지훈 군은 임시 보호시설에 둡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아이의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한성민이 빙긋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인간은 아이를 볼모로 잡은 겁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성민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포기하시죠? 저는 한성민을 똑바로 봤습니다. 뭘 포기해? 그 아이요. 회장님이 경영권 정지를 받아들이고 상속 구조를 건드리지 않으면 아이는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내 목적이었구나. 한성민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사를 지키는 겁니다. 회사가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는 거지. 한성민이 웃음을 거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를 보호시설로 보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들고 가는 지훈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지훈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데리러 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금방 데리러 올게.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차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지훈이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 위에 작은 공책이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남긴 공책이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기다릴게요. 할아버지 진짜 좋아요. 저버리지 마세요. 저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습니다. 평생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서연을 잃었을 때도, 아내를 잃었을 때도, 혼자가 됐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둠이 내렸고 집은 고요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법원 지정 병원에 갔습니다. DNA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체열하고 서류 작성하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저는 매일 보호시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이 괜찮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면회 가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면회는 금지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매일 같은 대화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열어봐도 됩니까? 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검사 대상 한국빈, 박지훈, 관계 조부 마이너스 손자, 확률 99.99%, 숨이 멎었습니다. 99.99% 거의 확실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다음 날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한성민 측 변호사도 제 변호사도 모두 서류를 받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오래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빈 씨와 박지훈 군의 친손자 관계 확률 99.99%입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지훈 군의 법적 보호자를 한국빈 씨로 변경합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한성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항소하겠습니다.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항소는 권리지만
현재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한성민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한성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법정을 나와 곧바로 보호시설로 갔습니다. 직원이 지훈을 데려왔습니다. 지훈이 저를 보자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늦었어. 지훈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둘이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안 헤어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안 헤어져.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지훈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이 자기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성민과의 전쟁이 남았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 앞에 섰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정문을 지나자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0층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비서실장 최진혁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셨습니다. 진혁아, 이사회 소집회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오늘 오후 2시. 최진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이요? 응, 오늘. 최진혁이 나갔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원 판결문, DNA 검사 결과, 경영권 복귀 서류. 오후 2시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사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성민이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법원 판결입니다. 박지훈은 제 손자로 확인됐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봤습니다. 한성민도 봤습니다. 한성민이 서류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저는 한성민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무슨 안건입니까? 한국빈 경영권 정지 철회권.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성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6개월이 지나야 특별 사유가 있으면 조기 철회 가능합니다. 정관 12조. 한성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경영권 정지 사유는 비정상적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제 판단이 정상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정지 사유가 소멸됐습니다. 이사 한 명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표결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바로. 한성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이건 절차상 문제가. 앉아. 한성민이 멈췄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으라고. 한성민이 천천히 앉았습니다. 저는 이사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한 명, 그 다음 한 명. 찬성 셋, 반대는 한성민과 그의 편인 이사 하나, 반대 둘, 가결. 저는 한성민을 바라봤습니다. 한성민 부회장, 사표 내. 한성민이 웃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 회사를 위해, 회사가 아니라 내 자리를 위해서였지. 회장님, 나가. 지금 당장. 한성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한성민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이사들을 봤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다시 경영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왔어요? 응. 지훈이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지훈이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지훈이 밥을 먹다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서연. 할머니는 착한 사람이었어. 어떻게 착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어.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는데 항상 웃고 있었어. 할아버지랑 사랑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많이 사랑했어. 그럼 왜 헤어졌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헤어졌을까? 왜 서연은 떠났을까?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저 보고 싶어 할까요? 저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응, 엄청 보고 싶어 할 거야. 지훈이 웃었습니다. 저도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서연 생각이 났습니다. 왜 떠났을까? 왜 말도 없이 사라졌을까? 임신한 걸 알고 떠난 걸까? 질문은 많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 창고로 갔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구석에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신림동 단칸방에서 가져온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숟가락이 있었습니다. 일자 흠집이 선명한 숟가락. 저는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지는 숟가락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숟가락은 세상에 단 2개뿐이야. 저는 숟가락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꺼냈습니다. 지훈 앞에 놓았습니다. 지훈아, 이거 봐. 지훈이 숟가락을 봤습니다. 숟가락이에요? 응, 특별한 숟가락이야. 뭐가 특별해요? 저는 숟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흠집 보이지?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건 할아버지가 40년 전에 새긴 거야. 할머니랑 함께 쓰던 숟가락이야. 지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요? 응. 그리고 지훈이가 구내식당에서 쓴 숟가락도 똑같은 흠집이 있었어. 지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그게 할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거야. 그리고 지훈이 엄마한테 줬고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지훈이한테 남긴 거야. 지훈이 숟가락을 만졌습니다. 조심스럽게 할머니 거였어요? 응. 지훈이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이거 가져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건 지훈이 거야. 지훈이 숟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울지 마. 이제 우리 가족이야. 지훈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진짜 안 버려지죠? 저는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안 버려. 절대로. 할아버지가 죽어도요? 할아버지가 죽어도 넌 가족이야. 이 집도 회사도 전부 다 내 거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더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전 재산은 박지훈에게 상속, 한빛식당 지분 100%는 박지훈에게 이전, 지훈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신탁 관리 서명했습니다. 날짜를 적었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언장 보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지훈은 안전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긴급 보고가 왔습니다. 회장님, 한성민이 주식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유 지분 전체입니다. 약 15%.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성민이 마지막 복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사고 있습니까? 여러 곳에서 분산 매수 중입니다. 아직 정체는 모릅니다. 계속 추적해. 알겠습니다. 일주일 뒤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경쟁사 대표 장인수였습니다. 장인수는 외식업계 2인자였습니다. 한빛식당을 항상 노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장인수가 15%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적대적 인수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대응 방안은 우호 지분을 더 확보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최소 10%는 더 필요합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10%면 현재 시가로 약 300억이었습니다. 자금 준비해. 회장님, 그 돈을 개인 자산 전부 팔아. 집도 차도 전부.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회장님은 괜찮아. 회사만 지키면 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지켜야 지훈을 지킬 수 있다. 한 달 동안 개인 자산을 정리했습니다. 집, 차, 그림, 골프 회원권 전부 팔았습니다. 300억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지분율이 올라갔습니다. 55%에서 65%로 이제 안전했습니다. 장인수가 아무리 모아도 과반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집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지훈을 데리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0평짜리 투룸이었습니다. 지훈이 작은 방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응. 전에 집은요? 팔았어. 왜요? 저는 아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회사를 지켜야 했어. 회사를 지켜야 지훈이를 지킬 수 있으니까.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왜? 쟤 때문에 힘든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진짜요? 진짜야. 지훈이 웃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그날 밤 작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낮은 층이었습니다. 하지만 별은 똑같이 보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행복이 뭘까? 큰 집, 많은 돈, 권력?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옆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발표했습니다. 한빛식당은 앞으로 박지훈에게 승계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지훈은 제 손자입니다. DNA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이 회사의 정당한 후계자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갑작스러운 발표 아닙니까?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가족을 찾았을 뿐입니다. 회사 내부 반발은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없습니다. 기자 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삼각김밥 2개를 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저녁 먹자. 네.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엔 비싼 식당에서 먹었지만 지금은 편의점 김밥이었습니다.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지훈과 함께 먹으니까. 지훈이 김밥을 먹다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응, 엄청 행복해. 저도요. 우리는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편의점 김밥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회사도 빼앗길 뻔했고 집도 잃었고 돈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훈이 있었으니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학교에 잘 적응했고 저는 회사를 정상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가족사진 그리기 숙제 받았어요. 그래, 네. 근데 할머니는 어떻게 그려요? 못 봤는데.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가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신림동 단칸방 앞에서 찍은 사진. 서연이 웃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이게 할머니야. 지훈이 사진을 받아들고 오래 봤습니다. 예뻐요. 응, 예뻤어. 지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매일 보고 싶어. 저도 보고 싶어요. 한 번도 못 봤는데.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지훈이 보고 싶어 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왜 떠났을까? 왜 말도 없이 사라졌을까? 임신한 걸 알았을까?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연을 찾아야겠다고. 40년 전 조사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진주 주소, 고아원 기록, 박미영 출생 기록, 그리고 새로운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서연이 살아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일주일 뒤 조사 보고서가 왔습니다. 김서연 1960년생, 2010년 사망 장소 부산 모 요양병원, 사망 원인 간암.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주저앉았습니다. 2010년, 15년 전 서연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책상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서연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왜 떠났는지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김서연은 박미영 출산 후 서울로 돌아가지 않음. 진주에서 식당 일을 하며 딸을 키움. 박미영이 결혼 후 부산으로 가자 함께 이주. 말년에 요양병원에서 사망. 서연은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저 없이. 그리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왜 저를 떠났을까?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추가 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떠나기 전 단칸방에 편지 한 통을 남겼다고 함. 하지만 한국빈 씨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 이후 편지 행방은 알 수 없음. 편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편지가 있었다고? 저는 당장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40년 전 짐이 담긴 상자를 다시 뒤졌습니다. 옷, 그릇, 사진, 책 전부 꺼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없었습니다. 1시간을 뒤졌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손이 더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편지를 못 봤구나. 서연의 마지막 말을 못 들었구나. 그때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나무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낡은 소설책이었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비나,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멀리 갔을 거야. 미안해. 말도 없이 떠나서. 사실은 나 임신했어. 우리 아기야. 기쁘지? 나도 처음엔 기뻤어. 근데 비나, 나는 병이 있어. 간에 문제가 있대.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오래 못 산대. 나는 괜찮아. 근데 너는 아직 젊고 꿈도 많잖아. 나랑 아기 때문에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떠나기로 했어. 진주로 갈 거야. 아기는 엄마가 키울게. 잘 키울게. 너는 너의 길을 가. 행복하게 살아. 나는 괜찮아. 아기랑 함께니까. 우리 숟가락 하나는 가져갈게. 너 거는 두고 갈게. 이따금 그 숟가락 보면서 우리 생각해줘. 사랑해, 비나. 정말 많이 사랑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마이너스 서연.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종이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서연은 저를 위해 떠났습니다. 자기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질까봐 떠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전부 터졌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소리가 나왔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내가 찾았어야 했는데 내가 데려왔어야 했는데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이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왔어요? 눈이 빨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운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왜요? 할머니 편지를 찾았어. 지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가 편지를 썼어요? 응, 40년 전에. 저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지훈에게 보여줬습니다. 읽어봐도 돼요? 응, 지훈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응,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사랑했어. 그래서 떠난 거야. 지훈이 울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착해요. 응, 너무 착했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연을 찾아가야겠다고. 다음 날 저는 지훈을 데리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서연이 묻힌 곳이었습니다. 조사보고서에 적힌 주소로 갔습니다. 작은 공동묘지였습니다. 서연의 묘를 찾았습니다. 작은 비석이었습니다. 김서연 1960-2010. 저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도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나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게 찾았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편지 읽었어. 40년 만에 읽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떠났구나. 내가 행복하길 바라면서 손으로 비석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근데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 너 없이는. 지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서연아, 우리 손자 데려왔어. 지훈이야.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박지훈이에요. 착한 아이야. 너랑 똑같아. 눈도 똑같고.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내가 지훈이 잘 키울게. 너처럼 따뜻하게 키울게.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할게. 지훈이한테 너 이야기 많이 해줄게.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할아버지 잘 지킬게요. 할아버지 외롭지 않게 해줄게요. 저는 지훈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사랑해. 4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한참을 묘 앞에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자. 일어서려는데 지훈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지훈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숟가락이었습니다. 일자 흠집이 있는 숟가락. 할머니, 이거 잘 쓸게요. 평생 간직할게요. 지훈이 숟가락을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저도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묘지를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돌아오는 길,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서 좋았어요. 그래, 네. 이제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아버지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이제는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서연의 글씨, 서연의 말, 서연의 사랑.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떠났는지,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서연은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저는
저는 편지를 접어서 지갑에 넣었습니다. 평생 가지고 다닐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신규 사업 론칭 회의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합니다. 이름은 서현식당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현식당은 시니어 세대를 위한 따뜻한 한식당입니다. 가격은 저렴하고 맛은 집밥처럼. 이사 한 명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서연입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제가 사랑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고 누구보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회장실로 돌아와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연아, 내 이름으로 식당을 열게 됐어.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밥을 먹을 거야. 너처럼.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과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새 식당 열어. 진짜요? 이름이 뭐예요? 서현식당. 지훈이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름이네요. 응, 할머니를 기억하기 위해서야. 좋아요. 저도 가고 싶어요. 물론이지. 오픈하면 제일 먼저 데려갈게. 우리는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서연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했으니까. 서연의 사랑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뭘까? 함께 있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상대를 위해, 서연은 저를 위해 떠났습니다.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훈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제 사랑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사랑해. 3년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이제 10살이 됐습니다. 키도 크고 말도 많아졌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도 생겼고 성적도 좋았습니다. 서현식당은 전국 12개 지점을 열었습니다. 시니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당이 됐습니다. 따뜻한 집밥 같은 맛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71살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허리도 조금 굽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훈이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왜? 오늘 소풍 가는 날이에요. 약속했잖아요. 맞았습니다. 오늘은 지훈과 함께 놀이공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준비할게.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늙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주말이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지훈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회전목마 타요. 그래, 우리는 회전목마를 탔습니다. 지훈은 말 위에 앉아서 신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훈을 봤습니다. 웃는 얼굴, 빛나는 눈, 서연의 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손자 행복해. 내가 보고 싶어 했던 이 모습. 회전목마가 끝나고 다음은 범퍼카를 탔습니다. 그 다음은 바이킹. 지훈은 무서워하면서도 좋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는 푸드코트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먹었습니다. 지훈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 네. 할아버지랑 있으면 항상 재미있어요.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지훈이랑 있으면 행복해. 지훈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커도 우리 계속 같이 있을 거죠? 당연하지. 대학교 가도요? 응, 대학교 가도 결혼해도 계속 같이 있을 거야. 약속이에요? 저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약속? 지훈이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도장 찍어요. 엄지를 맞댔습니다. 도장.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했습니다. 호수 옆길이었습니다. 물에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벤치에 앉아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오리들이 떠다녔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 하늘? 응, 별이 됐어. 지훈이 하늘을 봤습니다. 낮에도 별이 있어요? 있어. 안 보이지만 있어. 할머니도요? 응, 할머니는 항상 우리를 보고 있어. 지훈이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봤겠네요? 당연하지. 지훈이 재미있게 노는 거 보고 할머니도 웃고 있을 거야. 지훈이 하늘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지훈이에요. 오늘 놀이공원 왔어요. 저는 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보이니? 우리 손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훈이 차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피곤했나 봅니다. 저는 지훈을 보며 운전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을 깨웠습니다. 지훈아, 도착했어? 지훈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함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지훈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지훈이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고마워요. 천만에. 할아버지가 더 고마워. 사랑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사랑해. 지훈이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방을 나와서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노을 같구나. 끝이 가까워졌지만 아름답다.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급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 장인수가 다시 지분 매수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해외 자본과 손잡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나 모았어? 현재 25%입니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은 회장님이 추가 지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최소 10%, 약 400억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400억. 이제 개인 자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회의 소집해. 월요일 아침.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지켜야 한다. 지훈을 위해.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왔습니다.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장인수가 다시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이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현실적으로 개인 자산으로는 어렵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호 지분을 모집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우리 사주를 배정하고 거래처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더 넣겠습니다. 회장님 자산은 이미.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회장실로 돌아와서 창밖을 봤습니다.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회장님 건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를 지켜야 지훈이 미래를 지킬 수 있어. 비서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야. 그냥 할아버지일 뿐이야. 한 달 동안 싸웠습니다. 직원들을 설득하고 거래처를 찾아다니고 투자자들을 만났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가면 지훈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피곤해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일이 좀 있어서. 지훈이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힘들어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할아버지 눈 밑에 다크서클 생겼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지훈이가 다 보네. 지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 제가 걱정돼요.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 튼튼해. 하지만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우호 지분을 30%까지 모았습니다. 제 지분과 합치면 95%였습니다. 이제 안전했습니다. 장인수가 아무리 모아도 과반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 이겼어. 지훈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진짜요? 응, 이제 회사 안전해. 지훈이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대단해요. 저는 아이를 안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할아버지,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옆에서 지훈이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한국빈 씨, 과로로 쓰러지셨습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얼마나요? 최소 한 달은 푹 쉬셔야 합니다. 나이도 있으시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지훈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학교 끝나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급식이 맛있었어요. 그래, 네. 할아버지 깨어나면 말해주려고 기억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고마워. 일주일 뒤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이 제 팔을 잡고 조심조심 걷게 도와줬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가요. 알았어.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훈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쉬어야 해요. 응, 회사 일도 줄이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됐다고. 다음 날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년에 은퇴하겠습니다. 이사들이 놀랐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왜? 나이도 있고 건강도 안 좋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맡길 때입니다. 후임은 누구입니까? 당분간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박지훈이 성인이 되면 그때 승계하겠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지훈과 보낼 시간이 더 많아지겠구나. 저녁에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 내년에 은퇴해. 진짜요? 응, 이제 지훈이랑 더 많이 놀 거야. 지훈이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매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응, 매일. 와, 진짜 좋아요. 우리는 웃으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서연의 편지 다시 읽었습니다. 40년 전 글씨, 서연의 목소리, 사랑해, 비나, 정말 많이 사랑해.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도 사랑해. 지금도 앞으로도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은퇴했습니다. 이제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훈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산책하고, 점심에 같이 밥 먹고, 저녁에 같이 텔레비전 보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할머니 보러 갈래요? 부산?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는 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서연의 묘로,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지훈이 준비한 꽃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지훈이에요. 1년 만이에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은퇴했어요. 그래서 저랑 매일 같이 놀아요. 할머니가 보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나왔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훈이 잘 크고 있어. 착하고 건강하고 너랑 똑같아.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행복해. 서연아, 늦었지만 이제는 행복해. 지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지훈이를 남겨줘서 덕분에 나는 다시 살게 됐어. 한참을 묘 앞에 있었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응, 할머니 웃고 있어. 우리는 묘지를 나왔습니다. 차에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지훈이 좋아하는 메뉴. 지훈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커서 할아버지 회사 잘 이어받을게요. 고마워. 그리고 서연 식당도 더 많이 열 거예요. 할머니 이름으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가 대견하구나.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맞아. 가족이 제일 중요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회사도 빼앗길 뻔했고 집도 잃었고 돈도 많이 썼습니다. 몸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찾았으니까. 지훈을, 서연의 손자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돈, 권력, 명예?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복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사랑해.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평화롭게.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저를 깨웠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오늘 같이 서연 식당 가기로 했잖아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래, 기억나.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지훈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서연 식당은 집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문 위에 간판이 있었습니다. 서연 식당.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시니어 세대였습니다. 직원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된장찌개 먹을래요. 그래, 할아버지도 주문했습니다. 된장찌개 2개, 음식이 나왔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지훈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일자 흠집이 있는 숟가락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이 식당도 우리 숟가락이에요. 맞았습니다. 서연 식당은 전부 일자 흠집이 있는 숟가락을 썼습니다. 서연을 기억하기 위해 할머니 숟가락이야.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집밥 같은 맛이었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맛 할머니가 해준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맛이야.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지훈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저는 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사랑해.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행복하게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그리고 어디선가 서연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덕분에 나는 다시 살게 됐어.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회사는 다시 만들 수 있어도 가족은 다시 못 만든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시간은 다시 못 산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다. 저는 지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늘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